8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8장은 인플레이션이고요. 우리가 8장 인플레이션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미디어에서 접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 지난달 혹은 지난 분기 혹은 작년 이 정도의 그 짧은 기간, 이게 1년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요.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년은 비교적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변화하는 인플레이션에 사실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8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도 조금 하겠지만 8장에서의 관심사는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바로 8장에서의 관심사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가서 단기 경기 변동,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그때 가면 집중적으로 그것만 볼 테니까요. 여기에서는 지난 5년 혹은 10년, 30년 동안에 관찰되는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롱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 CPI는 매월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onthly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매월 측정되고요. 이 CPI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가 상승률이고요. 물가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냐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어 온 이어라고 해서 생각해 보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2020년이라고 할까요? 2020년, 이게 2019년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지금 4월달 데이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가 지금 4월이에요. 지난달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할 때 보통 3월 대비 4월에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잘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든 혹은 정부 당국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물가 상승률의 기준이 3월 대비 4월이 몇 % 올랐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바로 2019년 4월이 있겠죠. 2019년 4월에 물가 수준이 있었을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지수 수준이 있었을 텐데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합니다. 지금 4월 달의 값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값보다 이 값이 몇 % 올랐는가를 바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에 CPI가 그냥 편의상 100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올해 2020년 4월에 이제 그 값이 104가 됐다면 그렇다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바로 4%가 되겠죠. 그래서 104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 데이터를 가지고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계산해 냅니다.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가 1분기 끝나고 2분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1분기가 1, 2, 3월까지가 1분기인데 보통 1분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 1분기 데이터는 다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2020년 1분기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 경우에 분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똑같은 방식으로 2019년 first quarter 대비 2020년 first quarter는 몇 %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요. 이렇게 측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 뭐냐면 그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사실 뭐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언제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나타나냐면 보통 7월, 8월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6월, 7월, 8월 왜냐하면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 나타나냐면 12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추석도 있죠. 추석. 예. 10월에 추석 그 다음에 이제 1월, 2월에 이제 설 연휴 이제 이런 우리가 1년 중에 그러니까 휴가라든가 혹은 이제 할러데이 같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월과 8월을 비교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 기준이 이런 거잖아요. 6월과 7월 이 값하고 이 A라고 하는 값하고 7월하고 8월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보통 7월, 8월에는 생산이 크게 둔화가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럼 A와 B를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A는 뭐 물론 여름 시즌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기간이고 6월, 7월은 반대로 7월, 8월은 휴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7월의 변화와 전기 대비죠, 그렇죠? 전년 동기가 아니라 바로 전기예요. previous perio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 7월의 변화 A라고 하는 것과 7월, 8월의 변화 B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건 사실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자 7월, 8월의 변화를 보고 싶다면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년 전에 7월, 8월과 비교하는 것이 이제 애플과 애플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12월과 1월 혹은 이제 11월과 12월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 12월 그 연말 연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되게 매년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1월과 12월에 우리가 변화율을 계산한 걸 C라고 하고요. 12월과 그 다음에 1월의 변화율을 계산했더니 D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C와 D를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할러데이 시즌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매년 매우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이 여기에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겠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래서 이렇게 11월, 12월 C와 12월, 1월 D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제 올해 12월, 1월과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2월, 1월을 비교하는 것이 더 메이크 센스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계절적 요인 매년 이제 패턴처럼 루틴하게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을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고요. 대체로 이제 80년대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고요. 30%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10% 밑으로 떨어졌고 90년대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이제 안정화되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사실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한 3%에서 4%,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2010년 이후에는 더 하락해서 이제 보통 한 2%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다시 이게 워낙 크니까요. 과거에 이 변동분이 너무 커서 최근 데이터를 따로 제가 두 번째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00년 이후부터 제가 한번 따로 그려봤는데요. 대체로 장기적인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패턴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실 구장에서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이런 패턴입니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3%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많이 하락해서요. 많이 하락해서 한 이제 2%로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를 제가 왜 강조했었냐면 2%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이제 타겟으로 설정해 놓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굉장히 과열이 되어서 물가 상승률이 2%를 초과하게 되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자, 이거보다 낮다면 물가 상승률을 이제 2%로 다시 맞춰야겠죠.